가족이나 연인, 친구가 나르시시스트라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가족일지라도 손절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잘 도와주면 이 사람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성격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성격인 겁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대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일상에서 만나시게 되면 아마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매력적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자신감이 넘칩니다. 사실 어떠한 일에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매력적입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대단한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내가 한번 해볼게.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은요,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기를 못 내거든요. 내가 이거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때 나르시시스트가 딱 나타납니다. 이거 내가 할게. 내가 도와줄게. 그럼 그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네가 희생해야지, 이런 착취적인 대인관계가 아주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인데 결국에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인 거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나쁜 남자를 좋아해, 나쁜 여자를 좋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착하고 선하고 순하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 인간에게는요, 자극 추구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벗어나서 나쁘더라도 되게 매력적이고 뭔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꼬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이용을 당하면서도 마치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사람의 매력을 자기가 더 이상 누리지 못할까 봐, 그 사람 옆에 있지 못할까 봐 그 사람에게 굉장히 복종적인 삶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돼서 결국에는 나중에 재산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많은 것들을 굉장히 잃고 상처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그 관계를 끝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사람인지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대형, 웅대형, 과장형 이렇게 얘기하는 그랜디오스 나르시시스트가 있고요. 하나는 연약형, 취약형, 불러너블 나르시시스트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웅대형, 거대형 나르시시스트는요, 여러분이 딱 보셨을 때 야, 저 사람 진짜 매력적인데?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딱 누가 봐도 외향적이고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죠. 야, 내가 할게.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 사람들 앞에 주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러면서 주변에 자신을 보좌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좀 멋있는데? 좀 매력적인데?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바로 거대형, 웅대형 나르시시스트고요. 반면 연약형,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는 반대입니다. 좀 내향적이에요. 좀 소심해요. 그리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좀 전전긍긍하기도 해요. 야, 그럼 네가 날 좀 도와줘 라고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야, 그래도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애성 성격과는 좀 반대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런데 묘하게 이 사람들도 자신의 중요성을 과대 지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후배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하고 있는 공부, 네가 하고 있는 활동들 좀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려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 중에 그래요? 이거 좀 괜찮을까? 야, 괜찮아, 한번 해봐. 좀 떨리는데 내가 괜히 좀 이렇게 인터넷에 글 잘못 썼다가 조금 어렵진 않을까? 야,
너 글 누가 써도 누가 보지도 않아. 그냥 해, 편하게.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그거 했다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떡해요? 내가 글을 썼다가 내가 오해를 받으면 어떡해요? 내가 이거를 잘못했다가 어려우면 어떡해? 이런 걱정을 해요. 야, 네가 블로그 하나 만든다고 사람들이 뭘 얼마나 그렇게 널 보겠어? 너 잘 생각해봐. 너 엄청 오버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맞다. 좀 민망하네. 라고 하면서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걱정하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걸 잘못하면 어떡해요? 라고 하고 계속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사실은 속으로 자기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야, 너는 연예인이 아니야. 야, 너는 뭐 대단한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제발 그냥 해봐. 그런 상황에서 걱정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잘못하면 굉장히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역시 자기애성 성격, 나르시시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자신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걸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나르시시스트가 자주 쓰는 말투는요.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규정하고 단정하는 말을 씁니다. 이거 내가 할게.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야, 나는 이런 사람이잖아. 자신을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끼고 자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아주 거리낌 없이 드러냅니다. 야, 내가 사실 이런 동네에서 놀 사람이 아니야. 야, 쟤네 좀 수준 낮다. 라고 하면서 계속 타인을 평가하는 것도 나르시시스트의 말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을 공감하지 못하면서 타인을 이용하고 착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도를 만듭니다. 나는 대단하고 너는 나를 보좌해야 돼. 그래서 내가 잘났으니까 나를 보좌해라든지 나는 굉장히 약하니까 네가 나를 도와줘라든지 그래서 자신과 타인을 이런 착취적인 대인관계로 만드는 그런 표현들 이런 어투나 이런 표현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약한데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하니? 내가 이렇게 아픈데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외면하니? 라고 하는 것들도 모두 나르시시스트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되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타인을 좀 이용하려고 하고 좀 자기가 유리하도록 모든 상황을 좀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기적인 사람과 나르시시스트가 어떻게 구별되느냐? 이기적인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서 이기적일 수도 있고 다른 상황에서는 이타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굉장히 아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한없이 헌신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내가 쟤를 좀 이용해 먹어야겠다. 내가 뭐 회사에서는 내가 좀 내 이익을 챙겨야겠다. 라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태도가 바뀐다면 그 사람은 나르시시스트는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나르시시스트는 상황과 상관없이 대상과 상관없이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자신의 가족 혹은 뭐 친구, 연인, 동료 그리고 심지어 모르는 사람까지도 그런 착취적인 대인관계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고요.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 부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냐, 상황과 상관없이 일관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이기적인 사람과 나르시시스트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르시시스트가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른 성격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듯이 항상 유전과 양육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유전적인 성향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봐도요, 좀 타고나기를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잘 못 느끼는 그런 아이들 중에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이 아이에게 큰 기대를 했거나 대단하다고 느끼거나 혹은 반대로 주변에서 굉장히 이렇게 소위 말해서 간단히 그냥 우쭈쭈 해주는 이런 환경뿐만 아니라 반대로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어린아이가 내가 이 집을 일으켜야겠다. 내가 잘해서 부모를 행복하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환경이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을 경우에도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면 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어. 역시 나는 대단해.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는 존재야. 나를 위해서 어떤 기능을 하고, 그럼 우리가 보통은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되지만 좀 선천적으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고마움을 느끼지도 못하고 계속 그런 착취적인 대인관계를 맺게 되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중에서 환경적으로 너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성인이 돼서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연인, 친구가 나르시시스트라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손절하셔야 돼요. 사실 제가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그 상담 주제가 배우자나 부모 혹은 자녀가 이 나르시시스트일 때 제가 손절하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와 가장 가깝고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손절까지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나르시시스트는 성격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성격적으로 상대를 이용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성격적으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 제가 조금 잘 도와주면 이 사람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아니, 이 사람이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격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성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대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어떤 감정 조절에 문제가 생겨서 순간 자기를 대단하고 지각하거나 좀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를 굉장히 약하게 볼 때는 감정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그러한 행동 패턴들은 바뀌거든요. 그런데 감정과 무관하게 이 사람이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런 태도를 보였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착취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설마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겠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분명히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이 반드시 내 가족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진 않았지만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도 분명히 나르시시스트가 있을 수 있고, 특별히 한국은 이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가족을 굉장히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그런 역기능적인 패턴이 계속돼서 한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면 그 주변 사람들이 모두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좀 손절을 하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뭐 전문가는 바꿀 수 있냐? 아니요. 이건 전문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담을 받으러 잘 안 옵니다. 왜냐면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더라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 자기 급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만 찾아가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전문가들을 이용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도 이 사람을 상담을 통해서 바꾸는 것을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